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비습 사건의 여파로 이번 주 정치권은 안보 논의와 함께 종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이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져서 종북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가는 거냐, 여야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 종북 개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종북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좀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원래 종북이라는 단어는 예. 진보 세력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예. 어떤 그 노선 투쟁이라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북을 추종하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가 종북이거든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이 종북이란 말이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의 어떤 차이에서 보수 세력이 진보 진영을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왔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이 김기정이라는 사람은 뭐 사실 극단적인 돌출행위에다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종북 논란과 연결됐단 말이죠. 이런 정치권에까지 비화가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반미가 곧 종북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종북인가, 이런 것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라고 하면 그것이 종북인가, 이런 것들이 잘 무분별하게 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적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북한을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자꾸 등식화되고 등치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느낀 예. 종합적인 지금 교수님이 생각입니다. 종북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정치권이 이 종북 논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종 테러 사건은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정부 세력과의 분명한 절교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만났다는 듯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네. 이사장님, 예. 여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종북에 대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저는 뭐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제 종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그 야당과 여당 입장이 이제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김기종 씨가 그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은 이게 의심을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첫째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노무현 정권 때 그 북한을 6, 7회 정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그 행사 때마다 야당 그 국회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뭐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할 적에 꼭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기종 씨한테 후원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김기종 씨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럼 약 한 3천만 원 가까이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이라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과연 이런 돈들을 왜 지원하게 되면요, 또 김기종 씨를 왜 그 사이에 사실 뭐 비호 아닌 비호를 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2월 5일 날 사실 리포트 대사의 어떤 그 테러가 났을 적에 바로 야당이 뭐라고 했냐면은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다, 극단적 민주주의, 이렇게 김기종 씨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민족주의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극단주의 개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렇게 가서 자꾸 이게 가니까 자꾸 이 의심이, 행적이 밝혀지니까, 그런 건 뭔가 야당과의 연결고리가 자꾸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쯤에서는 적어도 왜 그나마 그동안에 새정년의 어떤 일부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 김기종 씨를 그동안 같이 뭔가를 일을 하고 또 도모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새정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로만 자꾸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야가
극명하게 드린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야당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김기정 씨의 관계를. 예. 그 설정만 분명하다면은 종북몰이라는 이런 것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야당이 거죠. 자초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야당이 글쎄 어떤 면에서 자초했다는 건 잘 썩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제가 우리 허 교수님 말씀에 대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이군현 사무총장 이제 그 언급을 보니까 김기종과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기종과 새정치연합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념적인 그 경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새정치연합이 그러면 종북이냐 극단적으로 말이죠. 동의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NLL 문제에서 예.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사실 지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하지 않았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NLL 그 이제 정국이 한 1년 이상 끓은 이후에 말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글쎄 뭐 새정치연합이 김기종 씨에게 그 특정 개인에게 어떤 의원별로 뭐 후원금을 줬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새정치연합이란 제1야당을 마치 무슨 종북 세력이 있냐 예. 이게 치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태도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대단히 반지성적이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과거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때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항상 이렇게 정당화하고 예.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안보적인 그 이슈를 터뜨렸어요. 과거 이른바 안보 이데올로기. 예.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제가 전제는 합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이 어제 선거를 앞두고 4월 달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지금 4월 29일 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선거의 유력에 활용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당의 그 입장 김기정은 뭐 당연히 그 인정할 수 없죠. 뭐 극단적 민족주의자란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폐쇄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단지 극단적 모험주의자 약간 정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미 대사 주한 미국 대사 공격하는 거 그 자체는 용납될 수 없죠. 그게 뭐 테러냐 아니냐 문제 떠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단 이런 상황이 날 때마다 한번 종북이 튀어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하면 다 종북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도요. 그렇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김일성의 동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등치시키지 말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저는 좀 우리 최 교수님 조금 입장이 조금 다른 게요. 예. 지금 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종북하고 진보와의 어떤 그러니까 종북 밑에 진보 밑에 종북이 있는 것처럼 싹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다른 게 대한민국의 진보의 가치하고 보수 가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 지금 100% 동의합니다. 예. 단 종북과 진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종북주의는 종북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그 북한이 주장하는 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종북주의하고 진보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북주의라는 말을 나오는 거지 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북을 꺼지면 된다. 그런 등식은 저는 지금 등식하게 제가 하지 이제 안 맞고 또 하나는 제 오해 아니 앞에 한 말씀 말씀 좀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이 리포터 대사하고 이 아까 그 김기종 씨가 그 극단주의라 뭐 민족주의 가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주의로 가장한 종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양반은 극단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예. 오로지 그 사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리포터 대사를 테러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포터 대사 테러로 인해 갖고 국익을 한번 생각해 봤겠냐 이거죠. 예. 정말 민족주의라면 그거는 국익을 생각해야 되죠. 예.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민족주의랍니다. 그럼 민족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여야 간의 어떤 그 종북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4.19 재보궐선거를 이용한다. 4.19 재보궐선거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종북주의로 인해 갖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정진이 마치 이걸 보궐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지금 미리 차단하면서 종북몰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새정년에 상당한 의원들이 김기종 씨와 맥을 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밝혀달라는 거죠. 다
모든 새백년 국회의원들이 다 종북인자라고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상당수 의원들이 이 김기종 씨와 수십 년간 맥을 같이 왔기 때문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거죠. 예. 당 차원에서.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몇 가지 이제 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허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저는 뭐 김기종 씨가 종북이라는 주장에 저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북한에 추정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예. 그 말에서는 저는 이의를 달고 싶지가 않고 또 하나 종북과 진보가 별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종북과 진보가 바로 별개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종북과 진보가 별개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예. 또 하나 문제가 이 민족주의 문제 당연히 김기종 씨를 민족주의라고 보는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전혀 논리적으로 정합성도 없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 대체로 그런 건 동의하는 건데 단지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그랬다는 것을 가지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여야가 새정치연합이 종북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라는 제1야당을 자꾸 종북이라는 굴레에 가두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두 분이 뭐 공통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약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일이죠.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도 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들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드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예. 첫째 안보, 그다음에 국익, 네. 그다음에 외교. 이 세 축을 갖고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에 우선을 둬야 된다. 안보에 첫째 우선을 둔다는 거죠. 안보라는 건 여야가 따로 없는 거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무슨 친박이다 친이가 청와대가 다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이 안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은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 문재인 대표도 그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드 부분은 왜 이제 국익하고 충돌되냐면은 지금 당장 얼마 전에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국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이 북중 간의 이 소위 말 정상 외교를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외교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야가 정쟁의 대상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우리 국익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 안보에 누가 그럼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닙니다. 예. 우리 스스로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사드가 필요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드가 일단 한반도에 배치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주장하는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허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미국도 북한 핵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의 어떤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든지 네. 또 아시아 MD라는 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예. 미국과 어떤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고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또 일본을 무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특히 아까 김기종이 얘기하다가 사드 얘기로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번에도 새누리당에서 이 김기종에 관련된 정부 얘기하면서 사드 얘기가 나왔고 테러 방지법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것과 꼭 관계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사드 문제는 이번에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예, 했단 예. 말이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이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정청 간에도 약간 미묘하게 기류가 좀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대단히 미묘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의 외교 안보적 이해, 그리고 전략적 이해, 국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보수와 진보의 문제, 여야의 문제,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이게. 그야말로 철저하게 사드가 배치됐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안보적으로 어떻게든 위험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철저히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예. 또 이제 사드를 배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적 전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중국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 그 경제적인 압박을 상당히 가할 거다. 예. 이렇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사실 뭐 우리가 그 걱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제적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소위 말 안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문제하고 외교 문제하고는 일정 부분은 상당히 좀 거리를 좀 띄워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드, 그 뭐 군사 전문가 저는 아닙니다만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방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주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세밀한 고려가 필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방사정포 같은 건 사드가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방사정포는 낮게 날라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내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단 뭐 의견이 나오겠죠.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고요.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재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날 이제 모이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난 게 아니고 또 김무성 대표도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 이제 삼자 회동. 삼자 회동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표나 그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 권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이런 측면에서 만나는데 미래 권력과 현재이 만나는데 과연 그러면 정치적 쟁점과 그다음 현안 기본 경제적인 현안, 실질적인 현안, 정책적인 현안하고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현안, 정책적인 현안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 그런 측면에서 볼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중동 방문 이후에 사실 그 성과에 대한 야당 대표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야당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예. 그리고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리포트 대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또 지금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뭐 지금 그 최저임금제라든가 또 문재인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당 예.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가시적으로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의제에 아마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최근에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뭐 좀 됐습니다만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전에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이번에 귀국길에서도 기자들과 비행기 내에서 환담을 갖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여야 대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순방 결과도 설명하고 지금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 대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입법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소통의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야당으로서는요. 문재인 대표는 최근에 여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광폭 행보라는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 또 어떠한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또 직면해 있는 또 사실이에요. 지금 4월 예. 보궐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아지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선물을 받아내느냐가 또 문재인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게 빈손으로 돌아올 때 당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자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갈지 그 결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참 전국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